안녕하세요.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.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우지수입니다. 다우지수 34,400포인트 구간 정도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돌파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돌파 기대감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하반기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이게 우려감이 있다 없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결국은 한 번은 인상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두 번 인상하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는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두 번 인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겠죠. 상황이 닥치면 그때 가서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 인상하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대되는 뭐 상황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그냥 휴식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필라델피아 번트 지수도 중간점이고, 자, 오늘 같은 경우 이 홍콩 지수 쪽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쳤는데요.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은 이제 뭐 오전장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약보합권 정도로 코스피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2,550포인트 구간 정도까지 이제 살짝 내려왔다가 흔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장중에 뭐 홍콩 증시 밀리고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기존부터 있던 얘기고 아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홍콩 지수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. 부동산 PF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좀 우려감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뱅크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.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550포인트 근처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휴식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양대 지수 모두 다 뭐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선물은 오늘도 뭐 딱히 뭐 매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. 그렇다면 그냥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좀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외국에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. 코스닥 조금 매도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이례적으로 3,5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.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상황이 느낌이 참 다르죠. 그래서 코스피로 치면 이 정도면은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한 수준의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관이 코스닥을 좀 패대기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아래로는 제한적인 하락 정도고 위쪽이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이제 수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밀린다고 해도 뭐 제한적인 뭐 하락이다. 코스피는 우상향 추세는 유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이 2.3% 밀리면서 좀 우려감 가지신 분들 있을 텐데 장동종 동향을 보면 오늘 뭐 장중에는 계속 이제 자꾸 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900포인트 앞두고는 이제 저항을 이렇게 좀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저항받고 한 번, 두 번 정도는 저항받고 이렇게 휴식 구간을 조금 더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돌파한 건 좋은데 너 조금 생각보다 일찍 돌파했고 코스닥도 여기서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장상은 7월 초보다는 7월 뭐 하순 정도에서 8월 정도에 돌파하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.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휴식 기간을 좀 충분히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사람도 뭐 마라톤 뛰면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또 뛸 수 있듯이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, 뭐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기대감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.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뭐 저항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 뭐 돌파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빠르게 돌파하느냐, 천천히 돌파하느냐 차이지 돌파는 된다. 뭐 기정사실이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약했었는데 최근에 좀 강해지면서 65,000원 돌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현대 위아가 살살 정신 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. 만약에
안 밀려서 그러지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67,000 아래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좀 모아갈 만한 뭐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상한가 찍으면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여서 13,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. 자, 13,000원만 유지해주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이탈하면은 그냥 아래서 좀 쉬다 올라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다음으로 움직이는 보통 화신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데 화신도 17,500원 넘어간 다음에 또 멋진 모습 보면서 2만원까지 오늘 돌파해냈죠. 그래서 다음 이제 중간 저항 22,500원 구간에 살짝 걸렸는데 2만원 구간 유지해 좀 안정적이다. 내려가도 어차피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한다. SL 같은 경우 조금 올해는 늦게 출발을 시작했는데 SL 또한 지금 이 종목 이 위쪽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고 37,000원 넘어서 4만원 도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뭐 좋은 종목 중 하나인데 미국의 공장을 성우하이텍이나 아진산업이나 계속 뭐 지으면서 쫓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뭐 같이 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7,500원 넘어가면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요 6,000원에서 7,500원 사이에서 쉬고 있고 7,500원 넘어가면은 더욱더 좋은 강세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고요. 그린 수소 얘기 다시 한번 나오면서 뭐 SP열셀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. SP열셀이 바닥권 탈출하려는 모양을 보여서 오늘 2만원 도전을 했는데요. 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그럼 며칠 정도 이렇게 조금 쉬면서 다시 한번 눈치 보기 하다가 2만원 회복 시도 다시 한번 하겠죠. 2만원 회복된 다음에 뭐 보셔도 됩니다. 지금 워낙 싼 가격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풍국주형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15,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대신 17,500원 구간은 저항을 만들었는데 다음 저항까지 건드렸다라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풍국주형 같은 경우는 휴식을 조금 취하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요 1800원 구간에 살짝 넘어가고 있죠. 그래서 기존에 저항받았던 2800원 구간 넘어간다라는 거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요 9,500원 구간 저항 맞고 있었는데 이 구간은 오늘 돌파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. 9,500원 넘어가야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. 자, 우수 A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그린스토 쪽으로 해서 같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한번 추세 만들고 휴식 취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 3,000원 후반대 쪽으로 붙어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일지테크가 최근에 정신 차리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. 2,500원 회복된 다음에 횡보를 조금 하더니 다시 3,500원, 4,500원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긍정적인 모습.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네이버 카카오인데요. 이제 미국의 인터넷주가 좀 오른 영향이 있고 챗 GTP 영향 때문에 이제 이 영향력으로 시장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뭐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. 글로벌 영향력 자체도 챗GPT가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는데 조금 더 뭐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 회복되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딱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목요일 증시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조금은 우중충하게 끝났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추세적으로는 코스피는 우상향이고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밀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좋은 섹터들로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